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과 좋아요를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눈밑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아이백 크림을 보내드릴게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10월 대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떠났던 동수가 보찜을 메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어려 있었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과 선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동서방입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동수의 아내였던 순옥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지요. 어머, 동서방이 정말 왔구만. 이게 얼마만인가?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함도 묻어났습니다. 동수는 장모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이 죽은 아내 순옥이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모습은 순옥이가 부끄러워할 때의 모습과 꼭 같았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순옥이 3년 기일이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동수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장모님은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나. 추운 날씨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구만. 장모님이 그를 안으로 맞이하는 동안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모님이었지요.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순옥이의 작은 이모였습니다. 어머, 조카 사위가 정말 오셨네. 이모님의 목소리는 장모님과 달랐습니다. 밝고 능청스러우며 어딘지 모르게 도화살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동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이모님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와 눈가 주름이 순옥이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고개를 까딱이며 웃는 모습은 순옥이가 밤에 은근한 것을 원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모님도 안녕하셨습니까? 동수가 인사하자 이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카 사위 없을 때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 언니랑 둘이 있으니 정말 적막했다고? 그녀의 말에 장모님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동수는 두 여인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참 신기하구나. 장모님은 순옥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모습 같고 이모님은 어렸을 때 모습 같아. 마치 순옥이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 같아. 자, 어서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겠나. 가을 바람이 쌀쌀하구만. 장모님이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은 했는가? 아직이라면 간단히라도 차려주겠네. 아닙니다, 장모님. 마을 주막에서 간단히 먹어서 괜찮습니다. 다만 차 한 잔 정도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제가 차를 끓여올게요. 이모님이 발 빠르게 나서려 하자 장모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겠네. 동서방은 피곤할 테니 쉬게나. 에이, 괜찮아요. 조카 사위 온 날인데 제가 해야죠. 두 분 다 고맙습니다만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동서방의 말에 장모님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다 주겠네. 좀 쉬게나. 장모님이 부엌으로 향하자 이모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동서방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앉는 자세가 순옥이와 똑같아 동서방은 순간 착각할 뻔했지요. 조카 사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장사는 잘 되셨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모님은 어떠셨습니까? 나야 뭐 별일 없이 지냈지. 그런데 조카 사위 없으니까 정말 심심했어. 언니는 워낙 조용하시고 나 혼자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 이모님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끝을 살짝 느리는 버릇까지 순옥이와 닮아 있어 동서방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때 장모님이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네. 시원하게 목을 축이게나. 그런데 조카 사위 이번에는 얼마나 계실 건가? 이모님의 질문에 동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궁금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이 순옥이와 똑같아 답하기 전 한참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집에 머물게나. 빈 방도 있고 혼자 주막에서 지내시는 것보다 편하실 거예요. 이모님의 제안에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동서방. 가족인데 굳이 밖에서 지낼 필요가 있겠는가? 두 여인의 호의에 동서방은 감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3년 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시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수는 사랑방에, 장모님은 안채 끝방에, 이모님은 건너편 작은 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했지요. 한편 안채에서는 장모님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방의 손끝이 스쳤을 때 감촉이 자꾸 떠올랐지요. 왜 이럴까? 그냥 사위인데 하지만 3년 사이에 더 남자다워졌어. 순옥이가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네.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모습, 우리 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다른 방에서는 이모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모님 댁의 첫날 밤은 세 사람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이른 아침, 동서방은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두 여인에게서 느꼈던 순옥이의 흔적이 꿈속에서도 어른거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세안을 마치고 사랑방을 나서자 장모님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만, 동서방. 장모님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네, 장모님,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아니네, 거의 다 되었네. 잠시만 기다리게나. 장모님이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은 순옥이가 밥을 짓던 모습과 너무 닮아 동서방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장모님, 밤에 잠은 편히 주무셨나요? 동서방의 질문에 장모님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저 그랬네. 동서방은 어땠는가? 저도 그저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머리를 부스스하게 풀어헤친 이모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벌써들 일어나셨네요? 이모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동서방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잠에서 막 깬 그녀의 모습이 순옥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눈을 비비며 하품하는 모습은 순옥이 그 자체였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만. 씻고 와서 아침 먹게나. 장모님의 말에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과 걸음걸이까지도 순옥이와 똑같아 동서방은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동서방은 마당에 나가 보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동서방, 오늘은 무엇을 할 생각인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마을 구경이나 하며 보낼까 합니다. 그렇다면 저녁 때까지는 집에 있겠나? 장모님의 말에는 어딘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동서방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오후가 되자 이모님은 빨래를 하러 집을 나섰고 집에는 장모님과 동서방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서방,
차 한잔 하지 않겠나? 네, 장모님, 좋습니다. 장모님은 정성껏 차를 우려내어 사랑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동서방, 네? 3년 동안 많이 외로웠겠구만. 장모님께서도 그러셨을 텐데요. 그렇지, 순옥이를 잃고 나니 세상이 참 허전하더구나.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슬퍼할 때의 표정이 순옥이가 울던 얼굴과 너무나 닮아 동서방은 가슴이 저려왔지요. 장모님, 동서방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하자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슬픈 이야기 말고 그냥 차나 마시게나.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 때마다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은 순옥이가 긴장할 때와 꼭 같았지요. 장모님, 괜찮으신가요? 응, 그냥 조금 쌀쌀해서 그런가 보네. 저녁이 되어 이모님이 돌아오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모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장모님은 자꾸만 동서방을 힐끔거렸지요. 내일은 뭐 하실 건가? 이모님이 묻자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봐야겠네. 동서방도 함께 가지 않겠나? 아, 저도 시장에 갈 일이 있는데요. 이모님이 급히 끼어들자 장모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너는 집에서 쉬거라. 필요한 것들은 내가 사올 테니.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동서방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동서방 자지 않았나?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앉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머리를 풀어 어깨에 흘러내리게 하고 저고리 고름을 느슨하게 메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순옥이가 잠들기 전과 너무나 닮아 동서방은 숨이 막혔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술 한 잔 같이 하지 않겠나? 장모님은 술병과 안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네, 좋습니다. 장모님은 방 가운데 상을 놓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잔을 기울일 때마다 저고리 깃 사이로 하얀 목덜미와 어깨가 드러났고 그 곡선은 순옥이와 똑같았지요. 동서방 혼자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장모님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그럭저럭 견뎠습니다. 장모님께서도 힘드셨을 텐데요. 응, 참 적막했지. 특히 밤이면 더더욱.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잔을 들 때마다 팔소매가 흘러내려 하얀 팔이 드러났습니다. 장모님, 동서방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않겠나? 장모님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3년 동안 다른 여자는 만나보지 않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서방은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장모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럼 많이 외로웠겠구나. 장모님의 손이 동서방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둘 다 순간 몸을 굳혔지요. 장모님, 나도 참 외로웠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고리 고름이 풀리며 속곳의 가장자리가 살짝 보였고 그 연분홍빛은 순옥이가 입던 것과 똑같았지요. 서방을 잃고 나니 남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겠더구나. 장모님의 고백에 동서방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도 부끄러워하던 순옥이와 꼭 같았지요. 장모님, 이러시면 왜? 안 되나? 장모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은 순옥이가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지요. 그게 아니라 순옥이가 일찍 떠나서 자네가 외로움을 겪는 게 내 마음에 걸려. 그러니 내가 조금은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네. 장모님의 손이 동서방의 팔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장모님, 순옥이도 이해할 거야. 내가 자네를 위로하는 걸. 장모님의 어깨가 드러났고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순옥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동서방, 오늘 밤만. 장모님이 조용히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동서방의 귓가에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등잔불이 어른거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장모님의 저고리가 천천히 흘러내리며 그녀의 선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동서방에게 너무나 익숙한 순옥이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지요. 아, 동서방. 장모님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마저 순옥이의 것과 똑같아 동서방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아. 오늘만큼은.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았고 그 감촉은 서로의 외로움 위로 얹히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듯 어느새 서로의 체온은 하나처럼 섞여 있었지요. 첫 번째 침묵이 지나고 장모님은 동서방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숨 쉬는 기분이야. 그녀의 숨결이 따뜻하게 그의 가슴팍을 간지렸습니다. 장모님, 한 번 더 가능하겠나? 그녀의 부드러운 청에 동서방은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더 깊게 그녀의 반응, 숨결, 말투 하나하나가 모두 순옥이를 떠올리게 했지요. 두 번째 고요함이 찾아오자 장모님의 눈빛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방, 한 번만 더. 장모님, 이미 2번이나. 제발 순옥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줘. 그 말에 동서방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세 번째가 끝난 후 장모님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순옥이가 항상 아침마다 행복한 표정이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녀가 품 안에서 숨 고르는 모습조차 순옥이와 같아 동서방은 이 모든 게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왜 안 돼?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외로웠잖아. 그리고 순옥이도 이해할 거야. 자네를 사랑했던 아이니까. 장모님의 말에 동서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모습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지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장모님의 조심스러운 속삭임에 동서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 새벽이 밝아오자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동서방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한참 동안 동서방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몸에 남은 온기와 감촉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서방, 고마웠네. 장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 뒤 조심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동서방이 살짝 눈을 떴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동서방은 뒤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요. 세안을 마치고 사랑방을 나서자 마당에서 이모님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 조카 사위, 늦잠 주무셨네? 이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동서방의 대답에 이모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이것저것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이모님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 조카 사위한테 무슨 향이 나는데요? 술 냄새도 나고 뭔가 달콤한 향도. 동서방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마 장모님의 체향이 자신에게 밴 듯했지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 여자 향기 같은데. 이모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동서방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빨래가 많네요. 도와드릴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언니는 안 보이네? 아마 부엌에 계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아침 준비를 해야겠네. 이모님이 빨래를 마저 널고 부엌으로 향하려던 참에 장모님이 시장 보따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언니. 어디 가세요? 시장에 좀 다녀오겠네. 집에서 쉬고 있거라. 장모님은 동서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붉어진 뺨에는 지난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이모님이 따라 나서려 하자 장모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집에서 동서방이랑 같이 있어라. 금방 돌아오겠네. 장모님은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섰고 집에는 이모님과 동서방만 남았습니다. 언니가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랑 다르네요. 그냥 급한 볼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후가 되자 이모님은 된장동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조카 사위, 잠깐만 와보시게. 이모님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동서방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고름 좀 봐줘. 매듭이 너무 꼬여서 잘 안 보여. 별로 안 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봐, 여기. 이모님이 동서방의 손을 끌어당기며 자신의 고름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동서방은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이모님은 오히려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실수잖아. 그런데. 그녀는 동서방을 올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카 사위 손이 참 따뜻하네. 언니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어. 이모님, 나도 그런 손길이 그리웠네. 그녀의 솔직한 말에 동서방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왜 안 돼? 나도 여자인데 외로움 느끼는 건 언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이모님은 그의 무릎에 기대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지요. 어젯밤 언니가 자네 방에 다녀간 거 알고 있어. 그게... 거짓말하지 말게. 새벽녘에 언니가 조심스레 자네 방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거든. 이모님의 눈빛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습니다. 언니만 좋은 건 불공평하잖아. 나도 언니 못지않아. 동서방은 그 말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니도 하는 걸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 이모님은 천천히 일어나 동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랑방이었고 동서방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자네 방이 조용하고 안전하잖아. 언니는 시장에 갔으니 한참을 안 올 테고. 이모님은 방문을 닫고 조용히 동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장난기 대신 대담함과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왜 안 되는데? 언니도 했잖아. 이모님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동서방의 기억을 자극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조카 사위, 나를 안아주시게나.
낮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는 사랑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이모님의 태도는 밤의 장모님과는 달랐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솔직했습니다. 언니보다 내가 더 좋지 않은가?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해요? 그래도 비교는 해봐야지. 누가 더 좋은지. 그녀의 유쾌한 집착은 오히려 동서방을 편하게 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에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고 이모님은 마침내 만족한 얼굴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언니랑 똑같이 됐네. 이제 공평하지? 동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카 사위,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니랑 나 둘 다. 이모님의 말에 동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언니한텐 비밀로 하고 나랑 몰래 만나주면 돼. 그렇게 해도 되나요? 왜 안 돼? 우리 둘 다 외롭지 않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그녀의 웃음은 대담했지만 슬프지 않았고 동서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멀리서 장모님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온다. 이모님이 재빨리 옷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언니한테는 비밀이네.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들고 마당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이모님은 우물가에서 저녁 준비를 위해 물을 깃고 있었고 동서방은 사랑방 앞 평상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네.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밤의 일 때문에 동서방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장모님. 동서방이 일어나 인사하자 장모님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지요. 언니, 뭐 사오셨어요? 이모님이 물동이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동서방을 힐끔 바라보는 눈빛에는 은밀한 미소가 어렸지요. 그냥 필요한 것들 좀 샀네. 장모님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고 보따리를 풀면서도 자꾸만 동서방 쪽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모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요.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동서방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장모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그랬네. 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모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뭘 그냥 시장에서 일 좀 봤지. 아, 그래요? 저는 조카 사위랑 재밌게 지냈는데. 이모님의 말에 장모님의 젓가락이 멈추었고 그녀는 이모님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재밌게? 네, 바느질도 도와주고 참 친절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후 장모님은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동서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지난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지면서도 그 감촉과 숨결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었나? 동서방과 내가? 장모님의 뺨이 붉어졌고 설거지를 하던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한편 이모님은 동서방이 있는 사랑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나눈 은밀한 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언니는 밤에 갈 것 같은데. 나는 언제 가지? 밤이 깊어갈 무렵
장모님은 결심을 굳히고 동서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처럼 술과 안주를 챙긴 채였지요. 하지만 사랑방 앞에 도착해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뭐 하세요? 장모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또 조카 사위랑 술 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의 직설에 장모님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지요. 너가 뭘 안다는 거냐? 언니가 새벽에 사랑방에서 나오는 거 봤거든요. 장모님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언니. 저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네, 언니도 외로우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모님이 한참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장모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모님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요. 저도 외롭거든요. 언니만 좋은 일 하는 건 불공평해요. 얘가 무슨 소리를? 언니, 저도 홀몸이에요. 사내가 그리운 건 당연하잖아요. 이모님의 대담한 고백에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안 되나요?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나눠서 네, 하루는 언니, 하루는 저. 장모님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되는걸요? 실제로 저는 이미 이모님이 갑자기 입을 닫았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할 뻔했지요. 이미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모님의 얼굴에서 묘한 기색을 읽었습니다. 너 혹시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며 동서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동서방은 두 여인이 자신의 방 앞에서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동서방, 장모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모님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조카 사위. 언니가 자꾸 나를 막아 세우네요. 막다니? 내가 뭘? 동서방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는 어젯밤에 조카 사위랑 좋은 시간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모님의 말에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도 낮에 조카 사위와 함께 있었어요. 언니만 그러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이번에는 동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님, 장모님이 이모님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동서방과 네, 그래요. 언니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두 여인이 서로를 노려보는 사이 동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모님은 그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언니도 좋고 나도 좋고. 장모님도 다른 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동서방, 어젯밤은 내게 꿈만 같았어. 양쪽에서 붙잡힌 채 동서방은 난감한 얼굴로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전 괜찮아요. 이모님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조카 사위와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장모님은 당황했지만 이모님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보다 차라리 함께 감추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나? 그럼요. 간단하잖아요. 하루는 언니, 하루는 저.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정말요? 좋아요. 이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오늘 밤은 언니 차례니까 저는 내일을 기다릴게요. 동서방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감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건가? 장모님, 정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며칠이 지나면서 장모님 댁에는 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는 장모님, 하루는 이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동서방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었지요. 두 여인은 겉으론 평범한 자매처럼 지내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나를 기다리며 감정을 숨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모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들뜬 기색으로 집안일을 부지런히 해냈습니다. 조카 사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러게요. 가을 하늘이 정말 맑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는 한결 밝았고 그 눈빛엔 어딘가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장 담그기에 열중하던 장모님은 이모님과 동서방을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여운이 아직도 그녀의 몸에 남아 있었고 오늘 밤엔 그가 이모님의 방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내일은 또 내 차례니까 참아야지. 장모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손에 힘을 주었고 된장을 젓는 손동작엔 알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모님이 슬며시 동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카 사위, 저기 장독대 뒤에 숨기 좋은 자리가 있어. 이모님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손을 끌어 장독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안채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뭘 하시려는 건가요? 그냥 바람도 쐬고 이야기나 하려고. 이모님은 천진한 얼굴로 웃었지만 눈빛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뒤 그늘에 앉았고 이모님은 조심스레 동서방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밤이 기대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아깝잖아요. 이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숨기지 않는 설렘이 전해졌지요. 여기서요? 걱정 마요. 아무도 못 봐요. 이모님은 다정하게 동서방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속삭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나? 동서방?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나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모님. 어디서 뭐 하고 있었나? 그냥 달이 예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모님도 장독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저희 둘이서 달 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눈에 띄는 이모님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보고는 눈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 오늘 달이 참 밝긴 하네. 밤이 깊어지자 이모님은 조용히 사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까는 괜히 조마조마했어요. 언니가 올까봐. 그녀는 조심스레 동서방의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아까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 지금 제대로 나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마주했고 이모님은 한껏 다정하고 능숙한 태도로 동서방을 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깊이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언니보다 제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어요. 동서방의 조심스러운 말에 이모님은 살짝 입을 삐죽였지만 그 표정엔 어딘가 흐뭇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이모님이 방을 나간 후 장모님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야.
이번엔 절대 밀리지 않겠어. 장모님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기묘한 삼각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동서방은 매일 밤 다른 여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상하리만치 익숙해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모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동서방이 좋아했던 연분홍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동서방, 오늘 기분이 어떤가? 장모님이 아침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짙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차 한 잔 어떻겠나? 밤이 되자 장모님은 정성껏 차를 우려내고 평소보다 특별한 술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해보는 건 어떻겠나? 특별하게요? 뒤뜰광에 작은 목욕통이 있다네. 예전엔 가족들이 돌아가며 쓰곤 했는데 오늘은 자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장모님의 제안에 동서방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뒤뜰 광 안에 마련된 목욕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풀고 몸을 물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달빛 아래 그림자는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동서방, 정말 괜찮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목욕통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를 감싸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 온기의 마음도 함께 느슨해졌지요. 장모님의 손이 천천히 동서방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동서방은 숨을 멈추듯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동서방, 나를 좀 안아줘. 장모님은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물속에서의 포옹은 훨씬 더 가까웠고 고요한 밤 공기와 달빛 속에서 둘만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갈망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을 오롯이 기억에 남기고 싶은 듯 조심스럽고도 절실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했으면 좋겠네. 그녀의 속삭임은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집중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장모님은 지친 숨을 내쉬며 동서방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깊었고 피부는 따뜻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분은 처음이네.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장모님은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동서방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목욕통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동서방, 오늘은 정말 특별했어. 그 아이는 이런 걸 해줄 수 있을까? 장모님의 마지막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동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모님이 그 모든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렇게까지 하다니 나도 더 강하게 나가야겠네. 이모님은 속으로 다짐하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을 계기로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단단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이모님은 들뜬 목소리로 동서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카 사위, 오늘은 제 차례지요. 오후가 되자 이모님은 부엌에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렇게 정성껏 만드시나요? 음식이요. 조카 사위가 좋아하실 만한 특별한 요리죠. 어제 언니도 특별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도 제 방식대로 준비해 보려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이모님이 차린 상은
유난히 풍성하고 정갈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이모님은 동서방에게 연신 음식을 권했습니다. 이 전복죽 좀 드셔보세요. 기운에 좋다더군요. 이 인삼차도 꼭 드셔야 해요. 이모님이 권하는 음식을 맛보던 동서방은 몸이 점점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몸이 뜨거운 거지? 조카 사위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괜찮으신가요? 이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만 눈빛은 알 수 없는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이모님은 동서방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사랑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준비해 두었어요. 어제 언니가 특별한 밤을 보냈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워져 있었고 이모님은 천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서방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도할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드러냈고 동서방은 그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떠세요? 언니보다 더 싱그럽지 않나요? 아름다우십니다. 이모님은 조용히 이불 위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하게 기억될 거예요. 그녀는 가져온 소품들을 펼쳐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만의 방식으로 준비한 작은 연극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위에 과일 조각과 꿀, 향긋한 술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 하나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만찬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음미해 주세요. 동서방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에는 묘한 뜨거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밤 이모님은 누구보다도 정성스럽고 열정적으로 동서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감각과 분위기, 대담함까지 동원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새벽 무렵 숨을 고르며 그의 품에 안긴 이모님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오늘 밤은 진짜였어요. 정말 기억될 만큼. 제가 준비한 거 언니는 못하겠죠? 그녀의 눈빛에는 은근한 승부욕과 깊은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들어선 것이었지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 어? 장모님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의 몸 위에 흩어진 음식들과 둘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지요. 너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 언니, 이건 그냥 음식을 몸에 올려놓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장모님의 추궁에 이모님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물속에서 특별한 거 하셨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아? 그날 밤은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었지요. 그녀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고 동서방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동서방은 마음속으로 떠날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나날이라 해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동서방, 요즘 표정이 어둡구먼.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아침 식사 중 장모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장모님의 직감 섞인 질문에 동서방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님도 젓가락을 멈춘 채 동서방을 바라보았지요. 조카 사위, 설마 정말? 사실은 며칠 안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동서방의 말에 이모님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되나요? 우리를 버리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이모님의 직설적인 질문에 동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서방, 정말 가야만 하겠나?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장모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서방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분 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다만 순옥이 길도 잘 맞췄고 제가 돌아가 정리해야 할 일도 있어서요. 그날 저녁 장모님이 조용히 동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동서방, 마지막 밤이구나. 후회는 없네. 덕분에 다시 여자로 살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장모님과의 시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애틋하고 깊었습니다.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마음이 간절히 겹쳐졌기 때문이었지요. 정말 마지막이라니 너무 슬퍼. 장모님은 평소보다 더욱 강하게 동서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열정에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동서방, 이것을 가져가게. 사랑이 끝난 후 장모님은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동서방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그걸 볼 때마다 나를 한 번쯤은 떠올려 주게. 다음 날 밤은 이모님의 차례였습니다. 조카 사위, 정말 가셔야 하는가? 그럼 나도 같이 갈 수는 없을까? 이모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동서방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상관없다네. 자네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으니까. 그날 밤 이모님과의 시간은 유난히 애틋하고 격렬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지요. 이모님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서방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 이모님은 조용히 작은 꾸러미를 꺼내었습니다. 곱게 접힌 비단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가 담겨 있었지요. 내가 시집 갈 때 가져온 거예요. 언니 것과 한 쌍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모님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카 사위는 이걸 보며 저도 떠올려 주시게나. 떠나는 날 아침 두 여인은 대문까지 나와 동서방을 배웅했습니다. 꼭 다시 와주게. 네,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네. 장모님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동서방은 보찜을 메고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두 여인이 아직도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걸음을 옮기며 동서방은 보찜 속에 담긴 두 개의 은비녀를 떠올렸습니다. 한 쌍의 비녀처럼 장모님과 이모님도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된 존재였지요.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동서방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두 여인과 다시 따뜻한 시간을 함께하겠다고 말이지요. 보찜 속에서 두 개의 비녀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두 여인이 조용히 그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지요.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동서방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그녀들의 집을 향해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온 사위와 장모님 그리고 이모님이 함께한 특별한 나날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연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